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낱말 문맥상 낱말 찾기 문제죠. 요런 요 유형의 문제는 은근 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는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읽어야 되기 때문에 빈칸 문제 못지않게 빈칸 추론 문제 못지않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문은 2학년 지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하고 수업을 했던 요 장면인데 제가 원래 메모를 많이 해주지 않는데, 이때는 학생이 다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뭔가 메모가 많죠. 네, 여기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건 제가 쓴 거고, 이렇게 연필을 쓴 건 학생이 직접 쓴 겁니다. 수업하면서. 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좀 뭔가 여러분들이 지문 혼자 공부할 때, 단어 뜻 모르는 거 있잖아요. 단어 뜻 모르는 거 있으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문 밑에다 단어를 쓰지 말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문 밑에다가 단어를 쓰면 요게 나중에 다시 볼 때 요게 먼저 보이잖아요. 한국어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지. 그래서 요 옆으로 이렇게 지금 최소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여기를 이렇게 가려놓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만 집중해서 시선을 요쪽을 향해 서 보면 요 옆에는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단어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아예 다른 종이에다가 다른 수첩 같은 데다가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너무 지문에다 밑에다가 바로 써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 자, 요거 농업에서의 인간의 혁신이라는 게 농업에서의 인간의 혁신이 모디피케이션을 열어젖혔다. 자, 로크가 요게 잠근다는 뜻이고요. 언록이니까 그거 반대겠죠. 모디피케이션이란 거 여기 제가 수정 이렇게 학생한테도 여기 써놨는데 modify가 수정하다라는 동사죠. 그것도 함께 외워주세요. 모디피케이션을 열어젖혔는데 어딜 뭘 모디피케이션을 했냐 하니까 요거 지금 요런들 애플, 튜립, 포테이토들이죠. 그 다음에 that 하면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자, realize도 지금 이제 학생이 깨닫다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현하다도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현되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나오는데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가정법이 축 튀어나왔죠. 근데 뭐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독해에서는 특히 뭐 가정법인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없었을 것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Through a plant's natural reproductive cycle 이렇게 해서 식물의 자연스러운 번식 사이클을 통해서 실현되지는 못했을 그런 모디피케이션을 열어젖힌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디피케이션이죠. 요 문장을 딱 읽고 나시면 농업 혁신 여기 체크하고 모디피케이션을 열었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This cultivation process 바로 이런 경작 과정은 어, 눈에 보이고 인식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그 consumer look for in the grocery store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은 아마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식료품점에 가면 찾을 수 있겠죠라고 붙인 겁니다. 덧붙인 거예요. 요거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 요렇게 통째로 vegetables and fruits를 수식해주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데 음, 독해를 할 때 있어서는 그렇게 문법적으로 너무 수식하는 식으로 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해석한 것처럼 그냥 그것을 이러면서 맞물려 들어가는 거 앞에 거를 그냥 이 선행사를 탁 물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앞으로 되돌아갈 필요도 없고 본인이 이해하는데도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분명히 그 순서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네이티브는 그 순서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이랑 사고의 순서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의 순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흡수를 하셔야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서 한국어로 완벽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좋아요. 물론 해석할 때는 그렇게 예쁘게 해석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실전에서 글을 읽고 문제를 풀 때는 너무 예쁘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여기 가운데에서 한 요쯤, 가운데보다 상위, 절반 어느쯤,
요 정도쯤에 however가 등장을 하면 however 같은 게 등장을 하면 but, however 이런 게 등장을 하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앞에는 이제 이 however가 등장했다는 건 앞에는 현재 처한 상황, 현실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사회 통념을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걸 앞에다 보여준 다음에 however 하면서 자기 본론을 얘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However,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 can leave humankind vulnerable. 자, 그래서 인간을 여기 요 주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요 몇 가지 경작 작물의 몇 가지 종에만 의존하는 것은 인간종을 요기에 취약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주어 부분이죠.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꺽쇠를 해서 제가 나눠놓은 거는 여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가장 중요 여기서 모를 만한 단어가 variety인데 variety를 여기서 종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species의 뜻으로 입력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 leave는 남겨두다입니다. 여기서 leave도 뭐 떠나다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오형식으로 leave something 형용사 이렇게 나와요. 목적어를 이런 채로 남겨두다. vulnerable은 알다시피 취약한, 약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요거에 약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어디에? 굶주리고 빈곤 상태가 오면 그리고 agricultural loss, 농업적으로 실패가 오면 if harvest is destroyed, 흉년이 왔을 때, 흉작이 왔을 때, 농업적 손실이 오고 배고프면 죽게 되는 거죠.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한 종에만 너무 의존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다 이렇게 X 표시를 한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사람의 논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각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지문에다 표시를 하는 방법을 스스로 좀 터득을 하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뭐 저를 흉내내도 좋고 다른 선생님 흉내내도 좋고 혼자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X 표시를 딱 해놓으면 이러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었다. million people,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었다.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일랜드에 포테이토 기근이 일어났을 때. 왜냐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자와 우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감자와 우유에만 의존하여 그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려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자랑 우유에만 너무 의존한 나머지 감자 작황이 한번 망하니까 3년 만에 100만 명이 죽을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말한 요 굶주림에 너무 취약하다. 작황이 안 좋았을 때 취약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고 있죠. for example. 자, 여기서 구체화를 시켰다는 걸 너무나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for example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게 약하구나. 요 약하다는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프라이메릴리는 이 학생은 지금 2번을 선택해서 했는데 요거 단어 뜻을 몰랐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뭐 문제로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거가 그렇게 뭐 상황을 뒤집어 놓을 만큼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rely on이라는 수거의 사이에다 끼워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에다가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만 주로 여기에만 지나치게 여기에만 의존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벌써 이미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in order to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cultivated plants. 자, symbiotic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건 뭐 잠깐 얘기할까요? 여기 공생애라고 이건 단어는 좋지만 2학년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3학년 정도 되신 학생들은 요 정도는 이제 혼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접두어 sim이 나오면 뭔가 동일하다 혹은 유사하다. 그러니까 similar를 떠올리시면 돼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다음 뭐 SYM이나 SYN으로 표현됩니다. sim이나 sin이 나오면 접두어로 그렇게 나오면 뭔가 같다, 유사하다. 이쪽 단어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sympathy도 있을 수 있고 symmetry도 있을 수 있고 뭐 synchronicity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여기서부터 파생되니까 적도 쓰임을 좀 인식을 해두시고요. 바이오틱도 마찬가지. 여기 바이오가 들어가면 뭔가 생명체, 생물 혹은 뭐 어떤 뭐
미생물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바이오가 들어가면 어, 그러니까 요 심바이오틱 하면 공생 다 또 한자로 써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공생 이렇게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어 하나만 외우는 거에 머물지 마시고 다른 단어가 요거 비슷한 게 나오면 응용해서 아 이런 뜻인가 예측해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공생관계 경작된 농작물과 그런 식물과 경작 식물과의 공생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인간은 요거를 해야 된다. 바이오다이버시티를 획득해야 된다. And recognize the potential benefit that 이것에 뒤에 나오는 모노컬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베네핏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 표시해 놓은 거는 요게 틀렸단 말이에요. 요 단어가 여기 정답이란 말이죠. 베네핏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뒤에 나오는 게 that monocultures benefits that monocultures of plants can introduce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관계대명사 절인데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모노컬처가 도입시킬 수 있는 모노컬처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노컬처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이 상태에서 학생이 그냥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모노라는 접두어도 꼭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모노에 접두어, 모노가 들어가면 단일의, 하나의 숫자 1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 모노는 숫자 1과 관련되어 있고요. 바이나 뭐 스테레오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바이, 스테레오 이런 게 들어가면 숫자 2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모노 요게 들어있음으로 해서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그냥 단일 경작이구나. 요 뜻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또 컬처도 보면 문화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에그리컬처가 있죠. 문화보다 농업이 먼저예요. 문화보다. 왜냐면 문화라는 거는 농업 경작 생활, 정착 생활을 한 다음에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과 문화라는 것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 에그리컬처, 요 어근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에그리컬처에 컬처가 숨어 있잖아요. 그죠?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컬처라는 말은 여기서는 문화라는 뜻이 아니고 경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노컬처라는 건 단일 경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일 경작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혹은 단점에 대해서 그럼 요 베네핏의 반대말이 disadvantage나 아니면 뭐 danger 뭐 이런 말이 들어오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여기 뒤에를 꼭 안 봐도 지금까지의 상황의 흐름으로도 충분히 여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요 앞에서 지금 포테이토에만 너무 의존한 아일랜드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가 3년 만에 죽은 내용도 있었고 그걸 보면 아 하나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안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노컬처라는 단어를 뭐 정 몰랐다. 만약에 정 몰랐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식물의 땡땡땡이 가져올 수 있는 이거다. 이렇게 될 텐데 모노컬처라는 걸 만약에 몰랐다고 합시다. 만약에 몰랐다고 아예 모른다. 아예 뭐 예측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냥 지우세요.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치세요. 없다고 치고 지금 여기서 가장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체크하고 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몇몇의 종에만 의존하는 것. 요거죠, 요거. 요거 몇몇 종에만 의존하는 것을 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일종의 기술이죠. 그런 건 뭐냐? 이런 지문들을 많이 읽고 많이 해결하다 보면은 이런 기능이 생겨요. 지금 이런 기술이 요거를 구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무슨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가만히 손 놓고 두 손 놓고 틀려야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으십니다. 요거는 어 앞으로도 이게 해설 강의나 뭐 이런 걸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지금 결정적인 부분에 있는 단어예요. 뭐 다른 단어들은 뭐 그렇다 쳐도 이 지금 모노컬처라는 단어는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 답을 알 수 있는 부분, 답을 알아야만 하는 부분에 있는 애라서 얘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물론 가장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암기하시는 겁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100% 암기를 할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꼭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피해갈 수 없는 단어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앞이나 뒤에 요거를 말한 요거를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의 답이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추론할 수 있는 힌트는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지문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그리고 그 샅샅이 지금은 샅샅이 뒤져서 알아야 되지만 나중에는 다 감이 옵니다.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요 말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그냥 알 수가 있으세요. 자, 그다음에 planting seeds of all kinds 온갖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even if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당장은 유용하거나 or profitable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an ensure the longevity of those plants 이런 식물들의 장수를 확실하게 합니다. longevity는 오래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살아남게 한다는 거죠. For generations to come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근데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요 플랜츠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A balance must be struck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이렇게 나와서 strike the balance 균형을 맞추다인데요. 그 수동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between nature's capacity for wilderness네요. 네. 야생에 대한 자연의 어떤 용량, 능력과 인간의 야생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 자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자연 자체의 뭐 내추럴 커패시티 있죠. 커패시티는 능력, 용량 이런 뜻도 있고요. 자연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자생 능력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인간이 그래도 자연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으면서 살아간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글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그 문장이 거의 주제문에 해당하는 그런 글일 것 같습니다. 자, 답을 푸는 방법을 아셨으면 뭐 조금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서 또 만나 뵐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